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뭐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거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내신에 대한 너무 중압감 갖고 그냥 5등급제에서 몇 등급 받아야 되나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학교, 고등학교 지금 과목 다니면서 어떻든 3등급이면 3등급에 그냥 잔류할 수 있으면 4등급을 안 떨어지는 게 답인 것 같고요. 올릴 수 있으면 3등급 초반이잖아요. 그럼 2등급을 올리는 것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갈아탈 수 있는 거 지금 9등급제보다는 힘들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과목 선택은 아까 제가 대학대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또 이렇게 해야 돼, 이 과목은 꼭 해야 돼 이런 건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필요한 거는 수학, 과학과 관련되는 내가 이과에 꼭 그 학과에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학교에서도 얘기하고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회 갔더니 다 얘기하고 그런 과목은 반드시 챙기세요. 예를 들면 수학은 다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연계열은 그냥 학교에서 하는 수학은 전부 다 들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수학 과목은 성적이 잘 나오건 못 나오건 낮아지 상관없이. 과학은 물리냐 화학이냐 생명이냐 지구과학이냐 크게 계열 구분해 놓고 그 계열에 맞는, 조금 더 뭐 영역을 넓힌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물리하고 화학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고요. 더 넓혀가는 게 좋고, 생명과학에서는 쉽지 않은데 화학하고 생명하고 또 이웃사촌이긴 해요. 그죠? 아니면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도 이웃사촌이긴 하고, 이렇게 좀 넓혀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웬만큼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여기도 내신 5등급제에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 있잖아요. 이건 조금 언밸런스한 것 같긴 한데요. 미스매치인데, 내신 5등급제에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보다는 이게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고교 학점제겠죠. 근데 여기서도 대학마다 달라요. 우리는 뭐 글로벌한 애들 많이 뽑는다 그러면 외국어 관련되는 것들을 많이 챙긴 애들 좋아할 수 있겠죠.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아니면 창의력인 학생들을 요구한다 그러면, 아니 자기 주도적인 학생들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학과별로나 또는 대학 단위로 계열별로 있는 인재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신은 1등급, 5, 1등급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뭐 1등급 받도록 노력하는 거죠. 2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3등급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과목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답이다. 이렇게. 자, 여기는요. 제가 아까 모두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교 학점제가 6개월이 지났어요. 학교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이 자료는요.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에듀테크 박람회를 그 코엑스에서 했는데 그게 가기 위해서 제가 그 대학 박람회 관련되는 자료들을 좀 보기 위해서 했더니 이런 그 뭐 웹진 같아요. 교육 웹진에서 그 교박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봤는데, 보면 이게 저는 진로 상담 전문가가 아닌데 왜 진로와 관련돼서 내가 질문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지역이나 또는 강남권이나 이게 보면 학교관 선택권, 과목 선택이 다양하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수업하고 평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교수 학습의 평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설계사인가 내가 교사인가 뭐 다른 업무가 과하다는 얘기죠. 이거 다 읽어보시면 이런 고민은요. 고교 학점제 이전에도 충분히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고 학교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염두에 두고 고교 학점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고등학교를 그냥 흔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된 선생님 가르치시기 힘드시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정도로 학교를 심하게 흔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 과도기 뭐 성향들이 있고 힘들긴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진로 전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진로 상담 받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학교 간의 선택권, 이거는 온라인 공동거점 뭐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온라인 학교라든지 등등 통해 가지고 넓혀가는 게 필요한데 뭐 한계는 있겠죠. 근데 어떻든 간에 노력을 하는 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그 다음에 수업과 평가, 이건 바꿔야 되는 거 맞아요. 왜? 똑같은 수업을 내가 12년째, 50년째 써먹고 있는, 50년 하는 선생님은 없구나. 30년째 똑같은 걸 내가 써먹고 있던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과정이 달라지고 시대가 자꾸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춘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맞춰가는 게 맞거든요. 달라져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든 간에 고민의 여지가 있어야 되고요.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민에 부딪히고 있는데 고무적인 건 어떻든 간에 다른 걸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도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많이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어떻든 간에 교실에서 시작하는 실천 전략 3가지 해가지고 과정으로서의 진로 탐색하기 뭐 이런 것들도 하시고 지식 전달대에서 학습 경험 디자인으로 거듭나기 뭐 이런 노력들. 그다음 또 있어요. 학생부 기록 나열을 넘어서서 학생의 서사를 담아내기, 뭐 혼자가 아닌 동료 교사와 함께 연결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학교에서 움직이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람직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달라지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미래를 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장이라는 거죠. 사실 교육과정 자체가 학생의 성장, 뭐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직접 노력한 거나 제가 뭐 하나 노력하거나 도와드린 거 없어요. 근데 학교 현장이 이렇게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잖아요. 저희 뭐 비상교육에서 어떻든 간에 선생님들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뭐 교과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는 것들도 어떻든 이런 교육과정 안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밖에 사실 없는 건데, 선생님들 스스로도 많이 제가 볼 때는 달라지고 뭐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너무 비판적인 신문의 언론 매체 이런 것보다는 학교 현장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중3 부모님들도 달라진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아이를 보내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선택한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죠? 넓혀가거나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특목고 선택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전에 여기 보시면 이게 공평과 공정인데 인터넷에 가져온 그림인데 보세요. 어느 게 공평일까요? 네. 똑같은 걸 나눠준 것보다는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학점제가 이런 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똑같은 출발선에 서는 것보다는 출발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챗GPT한테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했더니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어떻게 해서 굉장히 힘들게 그냥 파도가 치고 폭풍우를 만났는데 어떻게 가야 돼? 깃발 하나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세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 그죠? 이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구조라서 일단은 이렇게 출발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출발하시되 학생부의 종합전형, 이제 교과의 성적만이 아니라 역량들도, 그 다음에 교과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 있잖아요. 넓혀 가시라고. 1학년 때도 할 텐데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2학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때 굉장히 중요하고 3학년 1학기는 그냥 마무리하는 거라서. 일단 수능도 좀 시작해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논술은 3학년 돼서 고민하셔도 되고요. 수능은 2학년 때 다시 한 번 더 시작을 해서 완전히 정시로 갈 건지 아니면 나는 정시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머무르시면 되죠. 그죠? 정시도 해야 되겠다면 이렇게 가시면 되고, 수능 최저만 필요하면 최저만 가져와서 하면 되고, 해봤더니 나는 4, 5등급밖에 안 나와 그러면 여기를 선택해서 빠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때는 약간 얘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되죠.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 이렇게. 대학 어디 가에 보면 대입의 입시 결과들이 학생부, 교과, 종합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입결인데 경희대 교과 전형인데요.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받아서 한번 보세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면 실질 경쟁률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실제 경쟁률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했더니 경쟁률이 거의 1대1로 가는 경우가 있죠. 여기 보면 여기 2025예요. 현재 대학 1학년 간 학생. 이게 푸드앤 디자인인가요? 보면 몇 대 몇이었어요? 7대1이었다가 1대1로. 그러니까 7대1이었다가 수능 최저 기준 통과한 애들은 다 붙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국제 같은데 어디죠? 안 보인다. 봤는데 어디 있죠? 한국어도 보면 3명으로 모집했는데요. 4대1이었어요, 경쟁률이. 근데 수능 최저 기준 통과한 친구들을 보더니 1대1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 통과하면 다 붙어요. 올해 봤더니 경쟁률이 여기가 7대1 정도 되고요. 2배 정도 늘고 여기가 20대1이 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니까 대박이다. 수능 최저만 넘기면 되겠다. 이런 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결은 당의 연도만 보면 안 돼요. 계속 해가려 합니다. 갑자기 봤더니 경쟁률이 30대1이야. 그러면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네, 수능 최저 기준을 달성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2028학년도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입시의 과도기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빨간 게 지원자인데 지금 새까만 게 합격자잖아요. 전부 다 1, 2등급이에요. 9등급에서. 근데 여기 학종에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이건 내신을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게 보세요. 5등급, 6등급도 붙죠. 그죠? 물론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5등급, 6등급은 외고 아니야. 과고 아니야. 그죠? 이럴 수 있습니다. 자사고 아니야. 뭐 과학 중점 학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붙는다는 거는 우리가 보는 학생부에서의 학생부 등급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4등급이냐만으로 결정짓지는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학생부 종합하고 붙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웃사촌이라고. 그래서 얘는 어떻든 간에 내가 학교 안에서 내신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간이 넓기 때문에 동점자이면서 내가 학교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세특의 내용으로 나타나면서 2학년 때 폭발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1학년 때는 대부분 내신 챙기면서 많이 하는데 2학년 때 가면 굉장히 시들해지고요. 애들 상담하다 보면 1학년 때 성적이 좀 괜찮다고도 2학년 때 급 무너진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 때 무너지고 2학년 2학기 때 더 무너지고. 그래서 학기 초 때는 조금 더 이제 뭐 0점이 잡히고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은데 2학기 때 굉장히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다 잘 챙겨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90점을 기억해야 된다고. 서류 평가할 때 그죠? 기억나세요? 100점 만점 중에서 A 그레이드 받으면 90점 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생부 종합이잖아요. 거의 다 90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내신이든 아니면 비교과든 다 해서 A 그레이드 정도는 받아야만이 합격자 서류 통과하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어떻든 간에 지금 보시지는 말고요. 1학년 말에 학생부 한번 나오면 점검 한번 해보시고 2학년 학생부에 부족한 거 어떤 걸 채워야 될까 이렇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논술은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여기 한번 볼까요? 한의학과 인문 작년에 이게 434대 뭐예요? 400대 1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 핵심. 예비 번호를 받았잖아요. 예비 번호를 받아도 안 빠져요. 예비 0이라는 건 예비 번호를 받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요. 합격자가 사실은 보기도 힘들지만은 예비 번호 잘 안 빠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1학년 1학기 때 했던 거 가지고 한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세트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보는데요. 기말고사와 중간고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해졌는지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1학년 때 받았던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잖아요. 그죠? 통합사회, 통합과 이 5개 중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나눠보세요. 뭘 좀 더하면 2학년 때 등급이 올라갈 거냐.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 중에 뭘 더 챙기면은 등급이 바뀔까 이렇게. 이거 중학교 건데요. 중학교 또 보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보면 지필도 있지만 수행도 있잖아요. 뭘 더 하면은 애 성적이 바뀔까. 여기 보시면 수행평가는 잘 안 바뀌어요. 지필로 다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중에 보세요. 보면 제가 늘 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확통이라는 게 여기 보면 함수의 미적분이네요. 함수의 극한 이게 있어요. 여기 쭉 가서 보면 이게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공통수학에 이렇게 있었네요. 함수, 유리함수. 여기 또 쭉 가서 보니까 중학교 2학년에 있었네요. 1차 함수와 그래프. 그죠? 이게 아마 초등학교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려면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됐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위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잘 챙겨 나가야 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인데요. 계속 예습, 복습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거 잊어버리기 전에 아이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결국 답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숏텀 메모리가 롱텀 메모리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공부하지 말고 조금씩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괜찮으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